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분석가 고감독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거짓과 과장 없는 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진실된 데이터를 보여드릴 것이며 데이터를 통해 승률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웰링턴과 멜버른 빅토리의 맞대결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웰링턴의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웰링턴은 최근 뉴캐슬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4경기 무승을 끊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웰링턴의 전방 공격은 빠르고 날카롭습니다. 바바루세스와 나가사와의 연계가 매우 좋고 페인의 오버래핑이 날카로운 공격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해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루퍼와 페인의 패스 전개, 이 시기의 전진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웰링턴의 약점은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장신 자원에 취약하고 이시계와 쉐리던의 컨디션 저하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멜버른은 최근 애들레이드전에서 5대3 대승을 거두며 후반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르자니의 드리블 침투와 포르나롤리의 결정력, 벨루필레이와 베르고스의 투입 이후 전방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에 특히 강한 전개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멜버른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핵심은 마차치와 피스코포의 좌우 전개입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패스를 이용한 공격 전개가 강점이죠.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인세라의 부상과 미란다 잭슨의 수비 조합이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간헐적으로 라인 조절 실패가 발생하고 뒷공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은 각각 강점과 약점이 뚜렷합니다. 웰링턴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와 제한된 교체 자원이 약점입니다. 반면 멜버른은 강한 전방 공격력을 자랑하지만 수비의 조직력 문제로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두 번째로 시드니와 오클랜드의 맞대결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드니의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드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북과 애들레이드와의 경기에서는 다득점 능력을 입증했지만 라이언시티와의 0대2 패배에서 심각한 공격 단절과 수비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시드니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원의 세나와 카세레스가 전개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세계 시치의 경험 부족이 수비 전환 속도를 떨어뜨리고 클리말라는 마무리 능력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 풀백인 퍼킨스와 킹도 공수 밸런스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이로 인해 시드니의 경기력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클랜드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랜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무를 기록하며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웨스턴 시드니와의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주도권을 잡았고 사카이, 갈레고스, 마이의 조합은 공격 전개에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클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 플레이를 구사하며 마타와 마이의 득점 루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가 우려되는 베르스트라테의 역할은 변수지만 교체 자원인 랜달과 브리머는 즉시 전술에 적응하며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은 현재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시드니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원 압박력, 저하와 세나의 결장, 클리말라의 결정력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효율적인 교체 전략으로 꾸준한 경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는 실점 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조직적인 수비와 전술적 변화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클랜드 승입니다. 세 번째로 뉴캐슬 제츠와 센트럴 코스트의 경기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 제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 제츠는 최근 5경기에서 1승만을 기록하며 수비와 마무리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웰링턴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으며 슈팅 수에 비해 유효 슈팅의 질이 떨어졌고 이전 경기들에서도 멀티 실점을 자주 허용했습니다. 뉴캐슬 제츠의 중원은 팀민스가 뛰어난 활동량을 보이지만 공격수 로조와 미즈누마의 결정력 부족으로 전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퀼리나와 윌머링의 전진성은 좋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부족하고 중앙 수비진인 수슈냐르와 칸차르가 부진하면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전술적으로는 롱볼보다는 점유 기반을 선호하지만 중원 압박과 수비 조직이 무너지면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센트럴 코스트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최근 멜버른 시티와의 0대1 패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경기 내용은 우세했습니다. 중원에서 맥켈몬트와 스틸이 전방 압박과 점유율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마우리기스와 도카의 오버래핑은 공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알루 쿠올과 페이자오의 움직임은 뉴캐슬 제치의 수비를 충분히 흔들 수 있으며 테오 아로우스의 침투와 연계도 위협적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운영과 빌드업이 일관되어 있으며 뉴캐슬보다 안정적인 경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인즈버리의 체력 저하는 변수지만 칼탁이 이를 커버하며 교체 자원들의 기동성도 좋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은 현재 전술적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뉴캐슬 제츠는 수비가 불안하고 공격에서도 결정력에서 문제가 있어 승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센트럴 코스트는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빠른 전개와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쿠올과 페이자오의 전방 압박은 뉴캐슬의 느린 수비 전환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픽은 센트럴 코스트 승입니다. 네 번째로 퍼스 글로리와 애들레이드의 경기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퍼스 글로리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퍼스 글로리는 최근 4연패에 빠지며 시즌 후반기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직전 웨스턴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1대3으로 패배하며 수비 조직 붕괴와 중원 간격 붕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페어맨의 중거리 골이 단발성으로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유율이 무의미했고 공격 전개에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퍼스의 중원은 루크 아모스와 패닝턴이 주축이지만 창의성이 부족하고 측면 공간은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 부족으로 자주 노출됩니다. 최전방에서 테가트와 밀레우스니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며 수비진은 제공권 의존이 심하고 1대1 대처도 불안합니다. 후반 교체 자원 대부분이 유망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술적 반전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애들레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애들레이드는 최근 3연패 중이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시드니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지만 공격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쿠딘과 클러프의 좌우 연계는 날카롭고 알라기치와 모크의 미드필드 전환 속도도 빠릅니다. 좌우 풀백인 키키아니스와 피에리아스는 공격 가담이 활발하며 클러프의 전진 패스는 이선 침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비에서는 브리엔치의 커버 능력 부족이 단점이지만 하위권 상대인 퍼스 글로리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포라미의 결장이 변수지만 듀쿨리나 클러프가 이를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는 연패 중에도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퍼스 글로리의 수비 구조 붕괴와 중원 통제력 부족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퍼스 글로리는 수비 조직이 무너지며 애들레이드의 좌우폭 넓은 전개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은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며 애들레이드가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여기까지 4월 12일 호주어리그 매치업입니다. 이제부터 잉글랜드 챔피언십 4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에 입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조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며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정보들과 사람들과 불편함 없는 대화로 더욱 재밌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무조건적인 수익이다라고 장담은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배팅 조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확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즈와 프레스턴의 경기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즈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리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들즈브로와의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승리하며 수비와 공격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즈는 다니엘 제임스와 솔로몬의 좌우 측면 활약이 매우 위력적이며 피르포와 보글의 풀백, 오버래핑, 아론슨, 아오 타나카, 그루에프의 미드필드 조합이 공수양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파도와 로돈의 센터백 조합은 실점 억제에 효과적이며 리즈는 점유형 플레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루이크의 결장이 있지만 시즌 대부분을 결장했기 때문에 공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프레스턴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턴은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직전 카디프와의 경기에서는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실점을 허용하는 집중력 저하를 보였습니다. 오스마지치와 윌킨의 투톱은 위협적이지만 프레스턴의 수비 조직은 불안하고 골키퍼 우드먼과 완모, 포츠, 메칸의 결장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 골키퍼인 코넬은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허용하는 불안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 수비진은 빠른 공격 전환에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후방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리즈는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전개를 할 수 있으며 전방 압박과 후방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반면 프레스턴은 핵심 자원의 결장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후반 실점 빈도가 높아 리즈의 후반 공세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즈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며 득점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로 플리머스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팀은 최근 경기에서 각각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먼저 플리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리머스는 직전 스완지와의 경기에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3골을 내주며 수비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고 센터백 조합인 플레게스웰로와 카티치는 측면 커버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하우튼과 랜델은 중원에서 전진저지 역할에 실패했고 전방의 하디와 오바페미도 체력 소모만 커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플리머스는 세컨볼 장악력이 30%대에 불과하고 후방 압박 회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 윙백인 문바와 소리놀라는 여전히 오버래핑에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분두와 같은 일선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셰필드는 직전 밀월과의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머, 브루스터, 브레러턴의 전방 구성은 공간을 만들었지만 결정력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셰필드의 측면 윙백인 버로우스와 세리키는 수비 지원에 집중했지만 공격적인 템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머의 중장거리 패스와 브루스터의 전방 침투는 여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셰필드의 수비진은 주축 자원의 대거 이탈로 좌측 수비의 안정성이 떨어졌지만 플리머스의 역습 완성도를 고려했을 때 큰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플리머스는 수비와 중원의 구조가 무너져 있어 최근 경기에서 빌드업 실수와 세컨볼 대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셰필드는 결정력 부족이 단점으로 보이지만 해머와 브루스터 중심의 공격 전개는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플리머스가 제공하는 공간을 셰필드가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점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셰필드가 공격 효율성 면에서 우위에 있어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픽은 셰필드 승입니다. 세 번째로 루턴타운과 블랙번의 경기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루턴타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루턴타운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무패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즈, 스토크, 헐시티와의 경기에서 실점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루턴의 전술은 3-5-2 전형을 기반으로 하며 칼턴 모리스와 타이트 총의 전방 연계 플레이, 조던 클락의 빌드업 주도, 그리고 윙백 도어티와 이사이아 존스의 폭넓은 활동량이 중심입니다. 다만 도어티의 부상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후방 라인과 미드필더진의 조직력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이지만 세트피스와 측면 전개를 활용한 기회 창출 능력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번은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연속 실점과 전반 초반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채택한 블랙번은 트론스타드와 트레비스의 중원 조합이 있지만 전방과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고 오아시와 돌란의 연계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측면 크로스나 전환 플레이의 일관성도 부족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수비 리스크가 큽니다. 수비진에서는 워튼과 브리튼의 결장이 커버 능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는 바이만, 레너드, 카르고 등이 결장해 전술 운영에 제약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루턴타운은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전술 구조를 바탕으로 홈 경기에서 블랙번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블랙번은 수비 누수와 전방 마무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루턴타운의 흐름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저득점 양상 속에서 루턴의 신승이 유력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롤과 미들즈브러의 경기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롤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실리적인 압박 전술과 후반전 중심의 체력, 분산 운영으로 강한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두었고 코번의 득점과 이반노비치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컨들과 대 노레의 미드필드 듀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탄강가, 맥나마라, 허치슨 등 수비 주력들의 이탈로 측면 수비의 조직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들즈브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들즈브러는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상위권 팀과의 대응력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캐릭 감독은 점유율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지만 수비진의 연쇄 이탈로 빌드업 안정성과 공간 커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브루고르와 코네이는 효과적인 연기를 보이지 않았고 골키퍼 트레버스의 발밑 불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방에서의 턴오버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력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팀 모두 수비적인 운영을 중시하지만 미롤은 실리 전술과 압박 전개로 홈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점유율 우세에도 불구하고 수비진 이탈과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치열한 중원 싸움 속에서 승점 공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플러스 앤디승 배당픽은 무승부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면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